돈독이 형님들, 요즘 뉴스만 틀면 뭐가 나와? 인구 절벽이다, 나라 망한다, 연금 고갈이다.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지? 근데 그거 알아? 모두가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런 인구 구조가 누군가에겐 황금알이라는 거. 진짜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파티 준비 중이라니까? 오늘은 고정관념을 뼈째로 씹어먹어보자고. 지방에선 이미 어린이집과 학교가 문을 닫고 그 자리를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빠르게 채우고 있어. 절망적이라고? 아니,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돈의 이동이야.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 국민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라는 소린데 이게 끝이 아니야. 2036년엔 30%, 2050년엔 무려 40%를 넘어설 전망이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노년부양비가 2025년 29.3명이었는데 2050년엔 무려 77.3명까지 올라가.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7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구도라는 의미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제는 국민연금만 믿는 시대가 아니라 내 집과 내 돈을 직접 불려서 월급처럼 만들어야 하는 자산 자영업 시대가 온 거야. 국가가 다 책임져 줄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해. 다들 MZ세대 지갑을 열어야 돈을 번다고들 하지? 틀렸어. 진짜 돈은 어디 있을까?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억 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 65세 이상 가구도 순자산이 약 4억 7천만 원이나 돼. 물론 이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이분들이 가진 구매력 자체는 어마어마하다는 소리야. 게다가 이분들은 예전처럼 자식한테 다 퍼주는 노인이 아니라는 거야.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수백 수천만 원도 쿨하게 긁는 액티브 시니어들이거든. 국내 실버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야. 무려 2배 이상 뛰는 거지. 특히 중요한 건 어떤 노인이 늘고 있느냐야. 대한민국 노인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거든.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이 양극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 부자 노인과 빈곤 노인 시장이 완전히 다른 게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주목할 곳은 바로 이 자산 상위층이 만드는 신대륙이야. 자, 그럼 대체 어떤 분야가 황금광산인지 딱 3가지만 깊게 파보자고. 첫 번째는 프리미엄 실버 하우징이야. 서울이나 수도권에 입지 좋은 초고가 실버타운은 지금 경쟁이 치열해.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더클래식 500은 보증금만 10억 원 수준이고 월세와 생활비 시계를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해. 호텔급 조식 서비스는 기본이고 단지 안에 대형 병원 분원이나 의료시설이 들어와서 상시 의료 관리와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골프 연습장, 수영장,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제공되니까 돈 있는 어르신들이 집 팔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잠깐, 이거 부자들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지? 좋은 소식이 있어. 정부가 2024년부터 분양형 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 모델을 시범 추진하면서 문턱이 낮아지고 있어. 더 이상 초부자들만의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할 게임 체인저 정책이 하나 있어. 우리나라 어르신들 집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하우스 푸어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예전엔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평생 산 집을 팔아야 했어. 그런데 누가 집을 덜컥 팔고 싶겠어? 자식들 물려줄 생각도 있고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기도 한데 말이야. 게다가 집을 비우고 실버타운으로 이사가면 나라에서 주던 주택연금도 끊겼어. 내가 그 집에 안 사는데 왜 연금을 주냐 이거였지. 그런데 정부가 빗장을 확 풀어버렸어. 이제는 몸은 실버타운에 가 있어도 살던 집을 실거주하는 걸로 인정해주기로 한 거야. 이게 왜 미친 정책이냐고? 잘 들어봐. 이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 어르신은 더블 수익이 가능해져. 첫째, 살던 집을 담보로 매달 주택연금을 꼬박꼬박 받아. 둘째, 내가 비워준 그 집을 남한테 월세로 줘서 또 현금을 만들어. 그럼 주택연금 내 집 월세 이 2개를 합치면 웬만한 프리미엄 실버타운 월이용료가 해결되는 거야. 내 집은 그대로 지키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돈으로 호텔급 서비스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지.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야. 꽁꽁 묶여있던 중산층의 부동산 자산이 실버 산업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거대한 돈의 물꼬를 튼 거라고. 이제 왜 대기업들이 미친 듯이 실버타운을 짓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실버타운이 돈이 된다니까? 전국의 건물이 막 들어설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이 시장은 사실 엄청난 진입장벽이 있거든. 이건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야. 어르신들을 수십 년간 모셔야 하는 호텔업에 가까워.
아침마다 영양 가득한 식단 챙겨드려야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해야지. 특히 24시간 응급 의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야. 여기에 외로움을 달래줄 커뮤니티까지 조화롭게 운영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노하우로는 어림도 없거든.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유가 다 있어. 운영 경험 없는 중소건설사가 덤볐다가 식사가 부실해지거나 관리가 엉망이 되면 입주민들 한꺼번에 짐 싸서 나가고 운영사는 바로 파산이야.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생명이야. 입주민들한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뭔지 알아? 바로 운영사 부도야. 실효타운 보증금,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넘어가잖아. 만약 운영사가 돈 관리 못해서 망해버리면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라는 비극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든든한 자본력으로 버티면서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곳, 즉 끝까지 살아남을 놈만 선택받는 구조라는 거지. 입지의 양극화도 정말 심해. 아무리 공기 좋고 경치 좋아도 지방 외딴 곳에 지으면 망하기 딱 좋아. 왜냐?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병원, 바로 병세권이거든. 아플 때 바로 달려갈 대형 병원이 없으면 외면받아. 게다가 요즘 시니어들은 손주들도 자주 보고 싶어해서 자녀들과 가까운 서울 근교나 지하철역 인근을 선호해. 결국 수도권 인기 단지는 대기가 수백 명인데 지방은 공실 때문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 두 번째는 첨단 실버테크 시장이야. 병원까지 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특히 AI 조기 진단 기술은 소름 돋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 어르신이 쓰는 스마트워치나 집안의 센서가 평소와 다른 걸음걸이나 수면 패턴을 감지해서 치매나 뇌졸중 같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려는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 중이야. 해외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의 한 로봇 기업은 반려로봇을 개발했대. 미국에서는 시니어 대상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미국 전역의 실버타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 삼성갤럭시는 이미 시니어 모드를 탑재했고 현대차그룹은 노인 이동 보조 로봇을 개발 중이야.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보면 조만간 글로벌 실버테크 시장에서 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또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노인 금융 사기 방지 기술도 엄청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어.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하거든. 세 번째는 시니어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야. 시니어 전용 프리미엄 크루즈 여행, 맞춤형 근력 강화 헬스케어, 심지어 고독을 해결해주는 시니어 전용 소셜 커뮤니티 앱까지 단순히 노인을 돕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 실버 엔터테인먼트가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소리야. 6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율도 2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어.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엄청나다는 거지. 그런데 잠깐 주의할 점도 있어. 실버 산업이라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야. 특히 이 분야는 규제 하나의 사업성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리스크를 꼼꼼히 봐야 해. 실버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 정부가 헬스케어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 상품을 통해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리츠하는 간접 투자 기회가 열린다는 소리야. 실버 산업에 직접 뛰어들 수 없어도 리츠를 통해 수익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거지. 돈독이 형님들은 어느 쪽에 서고 싶어? 두려움에 떨면서 나라 망한다고 한숨만 쉴 거야? 아니면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기회를 잡을 거야?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멍멍. 그리고 댓글로 형님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대박 아이템은 뭔지 공유해줘. 뭐가 제일 전망 있을 것 같아? 형님들의 생각이 궁금해. 안녕.